바로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얘기. 판사님, 이거 불법입니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하이브가 충격의 발표를 합니다. 이수만 씨의 SM 지분을 내가 사겠다.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위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의 왕! 오늘 증권가와 엔터업계를 뒤흔들었던 핵폭탄 뉴스, 하이브의 SM 인수!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뚝 잘라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뭐하는 애들이냐?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이게 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펀드를 만들어요. 돈을 넣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산 그 회사한테 가서 따집니다. 사장, 회장, 이사들, 내가 주주가 딱 돼서 보니까 회사가 이상해. 법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니네들 마음대로 이거 법 어기고 엉망진창이야 이거. 그렇게 경영을 하니까 주가가 안 오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우리가 법에 있는 거 곧대로 해가지고 아주 잘하나 못하나 아주 감시하고 요구하고 수정해서 우리는 주주 가치를 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주식으로 뻥튀기를 해서 돈을 벌겠어. 뭐 대충 요런 애들을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온라인 파트너스. 그래서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을 타겟으로 잡고 주식 매집에 들어가서 1.1%를 갖게 됩니다. 드디어 SM에 가서 딱 얘기하죠. 어허, 이 사람들 이거 이따구로 장사했어. 그동안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라! 그러면서 주주 제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해라. 이상한 자산 다 팔어. 비핵심 자산 팔어. 지배구조 개선해라. 너무 복잡하다, 이상하다. 여기가 뭐 이수만의 왕국이야? 보니까 이수만 씨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문료다 뭐 해가지고 아주 쏙쏙 빼먹고 있더만. 이거 다 개혁해. 이런 식으로 SM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거죠. 결국 SM이 지난 1월 20일 온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전격적으로 수용! 온라인 대표 이창환 씨를 SM엔터의 이사회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12개의 합의사항을 발표합니다. 드디어 행동주의 펀드와 SM 간의 분쟁이 마무리되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SM의 현 경영진은 SM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SM 3.0.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웬일이야? 행동주의 펀드가 이기기도 하네. 거꾸로 SM 대범한데 더 나아가서는 이수만 씨 대단하네. 그런 정당한 요구사항 다 받아들인다. 자신의 기득권도 좀 내려놓고 회사를 제대로 꾸려보겠다. 합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전까지 발표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온라인 파트너스와 SM의 합의, 그리고 새로 발표된 SM의 비전, 이수만 씨의 영향력이 약화돼도 좋다는 그런 다양한 합의들은 현재 SM 경영진과 이 온라인먼트 간의 합의 과정에서 이수만 씨는 철저하게 논의해서 배제돼 왔던 겁니다. 내가 이수만이라면 어떻겠어요? 뚜껑이 날라가죠. 왜?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지하실 요만한 방에서 시작했거든요, SM. 거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키워온 나의 왕국, 나의 인생, 내 회사가, 내가 만든 회사에서 현 경영진이 나 없이 지들 마음대로 나 없는 미래를 발표해. 이건 나 용서 못하지. 그래서 이수만 씨는 SM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 간의 합의사항을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배신감이 들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SM 대표는 이수만 씨의 처조카, 남중이 너무 못 믿고 너무 아까워서 내가 내 처조카를 세워놨더니 믿는 도끼의 발등이 딱! 현 SM 경영진이 온라인먼트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수만 씨가 없는 SM의 미래를 기획해서 발표했는데 이수만 씨가 이건 뭐지라고 야합이라고 생각했다면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 대표이사들의 임기는 3월이면 끝납니다. 최대 주주 이수만 씨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임기 끝나면 너는 그냥 집으로 가. 그럼 이 사람들이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켰는데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뽑은 칼 잘라야죠. 무라도 잘라야죠.
그래서 지난 7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증시를 흔듭니다. 바로 카카오가 새로운 공시를 내는데 SM의 지분 9.05%를 확보해서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얘기. SM 이사회가 제3자 배정 신주 123만 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114만 주를 발행해서 카카오가 이것을 인수하도록 의결했다. 즉, 현 경영진은 1차적으로 온라인 파트너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수만 씨를 SM에서 배제하려고 했다가 이수만 씨로부터 반격받을 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이수만 씨를 완전히 축출하기로 마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카카오는 원래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SM 지분을 인수하려고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주식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평가해서 팔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면 원래 가지고 있던 평가한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줘요. 그게 뭐냐? 내 거 사면 회사가 네 거 된다. 내 주식만 있으면 이 회사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바로 경영권이 딸려간다. 그거 추가로 좀 더 쳐줘.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 인수에 얼마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인수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수만 씨는 자신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장 높게 쳐줄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수만 씨와 협상을 통해서 SM의 지분을 확보하면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웬걸? 지금 대표이사들이 와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주는 방식 대신에 저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테니까요, 그거를 사십시오. 우리가 너한테 주식을 발행해 줄게요 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거 웬일? 땡큐.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 경영진, 온라인 파트너스, 그리고 카카오가 드디어 한 팀으로 뭉치게 된 겁니다. 목적은 뭐다? 이수만을 배제하고 SM을 먹자! 이겁니다. 가만히 있을 이수만 씨가 아니지요. 이 얘기를 듣고 뚜껑이 날아가서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소송 들어가지요. 이것들 봐라. 나 몰래 신주 발행을 의결해. 판사님, 이거 불법입니다. 멈춰 주십시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신주 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50억씩 내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돈이 50억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와 B가 25억씩 추가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배정받으면 회사는 50억을 얻고 A와 B는 전과 똑같이 50대 50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50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는 50억 얻으니까 똑같지만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와 새롭게 들어온 제3자 C가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자칫하면 최대 주주라든지 경영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은 언제 하게 돼 있냐, 우리 법에?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그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봐 카카오, 이봐 현재 대표이사들, 내가 볼 때 지금 경영상 별로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외부 3자로부터 긴급히 자금을 수혈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아니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은 문제가 있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소송은 나와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수만 씨가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수만 씨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이 되니까 이제는 양쪽 진영이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기각되더라도 3월 주주총회 대비해서 누구 표가 많은지 표대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8일 기준으로 표대결을 해보자면 현 경영진 측은 대략 29%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수만 씨 쪽은 대략 22.5%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수만 씨가 내건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지분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중 이수만 씨가 소송에서는 불리하지 않더라도 지분 대결에서는 약간 밀리는 거 아닌가, 카카오가 돈이 많다던데 등등등의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개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이 나면 무조건 개꿀. 왜? 사야 되니까요. 주식이 오르는 상황.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개꿀잼 팝콘각 요거를 열심히 구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촬영 기준으로 바로 오늘 충격적인 발표가 증권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BTS의 아버지 방시혁 의장이 있는 하이브가 충격의 발표를 합니다. 이수만 씨의 SM 지분을 내가 사겠다. 이수만 씨가 가진 SM엔터의 지분 14.8%를 주당 12만원, 약 4,300억에 인수하기로 발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혹시 지분이 딸릴까봐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이수만 씨의 지분에 더해서 추가로 25%를 더 공개 매수하겠다. 즉 이수만 씨의 지분은 4,300억에 사고 추가 25%의 지분 약 7천억을 들여서 하이브가 SM을 제대로 갖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어저께 SM 엔터테인먼트의 종가 98,000원, 촬영 기준 오늘의 종가 114,700원. 떡상중. 현경영진, 온라인 파트너스, 카카오는 이수만과 하이브 연합의 뒤통수를 오지게 맞은 꼴. 드디어 SM 엔터를 가운데 놓고 공룡 대 공룡의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눈여겨보실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공격하거나 기업 가치 올리기에 과연 성공한 것인가 아닌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일반 주주들의 주식은 어떻게 가치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시사점이 있었는데, 이제 남은 시사점은 과연 K-팝 제왕들이 나서서 시장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기존의 왕자 SM은 신흥 제왕 하이브가 가져갈 것인가. 돈으로 시장을 먹어치우던 카카오가 끝내 먹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급하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해 드리고 추후 재밌는 얘기 계속 이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어제 주식 살 걸.